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처음 이 일을 당했을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결국은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시게 되고, 정부에서는 임기응변식으로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심지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즉 아주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실은 저는 국고를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가지고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건 아주 저는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나온 2020년 초반부터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지난 2년간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 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551만 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 그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했던 시기가 있고 안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했던 시기에만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그랬더니 영업 이익상 54조 원 정도를 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손실을 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 도대체 얼마나 정확하게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보았는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최초로 그걸 해낸 셈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 손실을 보상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이 소상공인 분들이 정상화되고 회복되는 것까지도 지원을 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의 하나로 제대로 역할을 하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도와주는 방법은 이 네 가지 믹스입니다.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제를 강화하고 금융구조 패키지를 지원하고 세제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이런 네 가지 믹스를 통해서 손실을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